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암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암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곧 없어질 보험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 집중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4월 변경된 보험, 올바른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하시면서 놓치면 안 될 암보험과 4월 보험 가입 팁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하시면서 보험에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곧 사라질 암보험을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일단은 곧 사라지는 암보험 지금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암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보험,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나라의 우리 애기들 병원비랑 특히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을 담당하고 있는 암에 대한 치료비는 많이 저렴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해서 치료비는 또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치료 비용이 또 높아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암보험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암진단비, 저희가 보통 암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했을 때 이렇게들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일반암 진단금, 그냥 모든 암을 해당하는 건데 일반암을 진단했을 시에 3천만 원을 주겠다. 혹은 뭐 2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금액들이 이제 적혀져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옆에 유사암이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사암이 뭐냐? 요 보통 이제 아래에 저는 이렇게 짰지만 증권에는 설명이 써져 있을 텐데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이렇게 4가지 암을 뜻하고 있고요. 특정 몇 군데 회사에서는 대장 점막 내암까지 이렇게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전막내암이 뭐냐면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유사암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굉장히 적은 암들이다. 이렇게 4개를 뽑는데요. 여성암 발병률 1등 중에 담당하고 있는 게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도 사실 예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일반암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워낙 손해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유사암으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회사들끼리 좀 금액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장전막내암 요즘에 우리 국가검진, 회사검진, 채용검진 하다 보면은 우리 대장 내시경 한 번쯤은 다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아직도 동양인인데 서구화된 음식들, 왜 그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대장 쪽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까지는 아니지만 단계가 낮은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있는데 이 암도 발병률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사들에서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유사암으로 빼놓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없어질 수도 있는 오늘 암보험을 좀 준비하자 말씀을 드렸냐면 기존의 암보험들은 진단금이 3천만 원이면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이렇게 준비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암진단금이랑 유사암 진단금 모두 다 3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암이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슴에 혹이 조금 있는데 이게 양성으로 판정이 됐고 이게 유방암이긴 한 게 연기 판정을 받았다. 경계성 종양이어서 어떤 분들은 300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양 준비를 하실 거라면 이렇게보다는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암보험 가입 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 모두 다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암보험 가입은 했는데 뭐 예를 들어 5개 암, 5대 고액암, 5개의 암만 보상하겠다. 이거 굉장히 희귀암들이거든요. 실제로 보상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을 보상하는 일반암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생식기, 자궁난소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데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절반만 주겠다 이런 보험들도 있으니까 꼭 내가 암보험 들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증권을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항암 치료비 이런 특약들 도 원하신다면 혹은 가족력에 암이 워낙 진하게 있으셨다면 준비하셔도 괜찮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진단금으로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의료실비 부분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뭐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암에 대한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 치료비, 비용들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진단자금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암 입원 일당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1일 또는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씩,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건데 그냥 진단금 받아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라. 우리 옛날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 비갱신 상품이 없어서 갱신형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망의 1등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근데 사실 보험료 때문에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조금만 더 투자를 하셔서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I보험은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에 걸릴 경우에만 사망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해 주는 거니까 저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CI보험이 있으시다면 꼭 증권 한번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가입 대상은 실비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준비된 보험이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이신 분들 이거 보험 증권 보면 갱신형이라 써져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정말 우리나라 유전자 무시 못합니다. 저희 딸도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CI 종신보험 마찬가지로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이 빠져 있다기보다는 좀 적게 금액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집 환급형으로 30-40% 좀 더 저렴하고요. 나이별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질병 후유장애 각종 수술비, 입원비 이런 거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고 뇌질환, 심장질환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 볼게요. 일단은 상해 질병 후유장애 이거는 기본 계약인데 보험료로만 따지면 한 50원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염려는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두 가지 특약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라이프 플랜 강의에 상품을 소개해 드릴 때는 보험료 때문에 사실 좀 진단금을 낮게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3천만 원 그리고 유삼도 3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암을 3천만 원 보상한다. 원하신다면 금액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을 때 보험료 20년나 100세 만기로 네, 제가 납입 기간도 좀 짧게 가져왔고요. 만기는 조금 길게 가져왔어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고요. 20대 여성은 3만 원부터 50대는 5만 1,000원, 남자분들은 2만 9천 원부터 6만 8천 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기존의 플랜으로 준비했다면 좀 더 비쌌겠지만 지금 저희 집 환급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보험 정도는 보험료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100세 만기로 저희 집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각종 특약도 가입이 가능한 암 진단금인데 가장 다시 한번 키포인트 암 진단금, 유사암 모두 다 3천만 원이다.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특약이
유사암 3천만 원이 지금은 경쟁력 때문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금방 없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 의료실비도 옛날 보험이 좋잖아요. 2009년도 7월, 2013년 4월, 2015년 9월 매번 안 좋아졌거든요. 이 암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옛날 의료실비처럼 정말 좋은 보험이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병옥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일반암뿐만 아니라 유사암도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아주 똑똑한 암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유리암만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암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암보험 준비를 생각만 하셨던 분들이나 암보험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저희에게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4월 보험 변경과 관련해서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4월 변경된 보험 올바른 가입 방법인데요. 자,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되면서 이 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4월이 되면서 네. 이 보험료도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왜 4월 때 바뀐다 해서 저번 네. 달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많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이번 달에는 4월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팁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변경된 내용이랑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4월에 어떤 내용으로 변동이 됐는지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4월에 왜 변경이 됐는지 요거를 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왜 갑자기 4월에 보험료가 싹 오르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는 3년마다 한 번씩 경험생명표라는 게 바뀌어요. 예. 경험생명표라는 거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통계치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는 이거를 지표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4월 1일자부터 이 경험생명표가 바뀌었는데 평균 연령이 한 2살 정도 남녀 모두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고령화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평균 연령이 고령화가 되면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잖아요. 예. 일단 생존율이 높아지면은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생존율이 예.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또 생존보험, 살아있으면서 받는 보험에 대해서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 자체가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아무래도 오래 사니까
오래 살면서 잔병 치레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납입보험료는 또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살아 있으면서 또 연금은 더 종신형으로 지급받는다 하여도 한 2년 정도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평균 연령이 2년 정도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연금보험료 지급금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요. 요게 4월 달부터 적용이 된 내용으로 이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 3년마다 이 경험 생명표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 4월 1일에 이게 적용이 된 건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보험사에서는 이 보험료에 좀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월에 기회가 안 돼서 보험 가입을 놓치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희도 4월 1일자가 돼서 어떻게 예. 변경될지 저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산을 열어서 각 회사가 얼마만큼 올랐는지 또 예. 비교를 해보고 또 설계를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예. 변화가 컸던 세 가지 부분. 첫 번째, 건강보험 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단비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인상폭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30세에서 60세 기준으로요. 30세 이하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시니까요. 예. 또 30세에서 60세 부분은 이제 진단비를 만약에 넣는다 했을 경우에는 M사 상품이 가장 저렴하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 그동안에 50세에서 60세 분들 위험률 높아서 보험사에서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거 많이 인수 안 했잖아요. 맞아요. 각 회사에서 요거 한도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좋게 바뀌었다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자체가 수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 수술비가 생각 외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수술비 쪽을 내가 보강하고 싶다 하시면은 N사 상품, N사 상품이 가장 저렴하게 또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비 부분을 보강하고 싶다 하시면은 N사 상품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쪽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개인이 원하는 항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좀 저렴하고 또 포괄적으로 보장 범위 넓으신 상품들을 또 선택하셔서 가져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또 한도 자체를 좀 늘려놨다. 요거를 좀 주목하셔서 이제 조금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거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연금보험 가장 걱정이실 거예요. 요즘에 연금보험 준비하시려는 분들 아무래도 이율 자체도 바닥이시고 그렇다고 변액연금을 준비하자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요것도 좀 고민이시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추천하냐면 종신보험 많이들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종신보험 상품들이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확정 이율 자체를 한 2.85, 3.0% 이렇게 주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신보험을 일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7만 원 뭐 이 정도를 준비하시면서 14만 원 뭐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시면 어쨌든 간에 확정이율로 2.85 평생 그냥 비과세 통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리 이자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 자체가 해지 환급금 자체는 어쨌든 확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입출금으로 사용하시면은 나머지 금액들은 또다시 복리로 불어나게끔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금으로 가져가시게 되시면 이율 자체가 1%대예요. 최저보증이율 자체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고 또 나중에 목돈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이런 부분이 활용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또 만약에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변액으로 주식형으로 하셔서 조금 이런 변액으로 연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연금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종신과 연금을 같이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인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달에 치매보험들
관심을 많이 두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치매보험 실질적으로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예. 평균 연령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치매보험 자체가 선택이 아닌 좀 필수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오래 살면 치매 발병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치매보험을 뭐 중증 치매 진단 시 죽을 때까지 100만 원 이것 때문에 많이 꺼려하세요. 내가 설마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겠어? 이런 생각 때문인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90세 이내에 중증 치매를 진단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인데요. 예. 혹시 내가 한 85세, 83세 정도가 됐는데 중증 치매가 아니에요. 경증 치매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 해지를 하시면 납입했던 기납입 원금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걸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어쨌든 경증 치매도 아니면은 굳이 중증 치매가 그 기간에는 그렇죠. 예. 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럼 그런 해지환급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치매 부분이 가족력이 있으시고 그러시다 하시면은 특히 이제 혈압약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치매보험은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신다. 왜냐면 고령화가 너무 급속도로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 이런 사회 이제 제반된 사업 같은 게 그다지 우리나라 크지 않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지 맞지 않나. 요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바뀐 부분을 3가지로 짚어주시고 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각각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에 맞게 유리한 보험사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4월 경험생명표의 변경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내가 가입한 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사 중에서는 생명보험사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는 그 2000년도 후반쯤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뭐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들이 한 55% 정도가 종신보험이 거진 주된 수입 보험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증권 뭐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번 열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주계약, 종신보험 같은 경우 주계약은 비갱신형이에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뭐 재사망이나 재창해, 재치료 이런 부분들은 재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비갱신형인데 그 하단에 암치료라든지 아니면 일당 입원비라든지 아니면 수술비라든지 이런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아까 생명표가 변경이 되면 19년 올해도 변경이 됐지만 22년에도 변경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 종신보험료는 분명 하락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분명 종신보험료 짧을 때 비쌀 때 가입을 한 그대로를 가져가면서 네. 건강보험료는 계속 갱신되는 거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입한 보험들이요. 그럼 뭐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저희 해지를 하고 연금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는 이제 해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따져야 예. 되시고요. 또 옛날 이제 종신보험일수록 최저 보증률 같은 게 높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유니버셜 기능 같은 걸 있으면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입출분 기능 자체를요. 그래서 예.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종신보험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의 내용은 꼭 한번 들여다보시긴 하셔야 되세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이 CI 종신은 아닌지 그냥 종신보험은 맞는지 혹은 종신보험 하단에 있는 특약 부분에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갱신은 아닌지 이 내용은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맞다라면은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맞는 내용은 맞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다면 연금보험은 가입 당시에 경험생명표를 기초로 해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상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꼭 유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군요. 네. 보험에 이렇게 변화가 생긴 만큼 개개인에 맞게 리모델링 전략을 세워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4월이 돼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오르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수술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도 조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유병자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병력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 많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문이 조금 많이 열렸고요.
또 50대에서 6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 나 이거 진단자금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가입을 1,000만 원밖에 안 해준대, 이러셨던 분들한테도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거는 보험사도 이제는 고령화에 맞춰서 이제 차츰차츰 문을 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상품 있잖아요. 요것도 갱신형이 있다면 바꾸실 수 있을 때 바꾸시는 것도 맞아요. 무작정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갱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면 바꾸시고 건강 상태가 허락되지 않는다면은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또 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으시니까 가입한 상품 내용 보시고 또 문의 좀 남겨주시고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직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4월에 보험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부분 궁금해하신 분들, 이 궁금증이 조금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신다면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우체국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는 뭐 TV를 보면 맨날 보면 갱신형이 안 좋다고 맨날 나오는데 제 건 다 갱신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체국 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놓긴 했는데 모두 갱신형이라 이게 잘 들었는지 네, 한번 저희가 봐주십사 하고 전화 드렸거든요.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머님 네네. 본인 보험이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49살이에요, 제가. 40대 후반이시고요. 네네. 자, 지금 뭐 아프시거나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런 거는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네. 자, 지금 보험료의 부담은 어떠실까요? 보험료는 괜찮아요. 뭐 14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예. 그거는 부담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보험료 대비 보장이 괜찮은지, 그리고 갱신형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40대 후반이신 여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5건 모두 우체국 보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체국 의료실비 보험을 3년 갱신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3대 질병 특약 10년 갱신 상품으로 100세 만기 상품, 그리고 상해 클리닉과 하나로 OK 보험, 건강 클리닉까지 모두 10년 갱신에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40대 후반이시고 건강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저렴해서 우체국 보험으로만 5가지 준비해 놨다고 하는데요. 모두 갱신형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보장은 괜찮은지 이 부분까지 조병욱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좀 저렴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14만 원이면 사실 저렴한 보험료는 아니고 예. 지금 그 시청자님의 나이에 딱 맞는 보험료이긴 한데요. 문제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갱신형인데 14만 원이면 비싸요. 저도 그런 이렇게 거예요? 생각을 하거든요. 종류가 많아서 저는 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뭐 여러 보험이 다 있어요. 실비도 있고 3대 질병, 그리고 상해 보험도 있고 뭐 정기 보험도 조그맣게 있는 것 같고 내보험, 심장보험 이렇게 일단 전반적인 구성은 좋은데 좀 네. 조금씩 세밀하게 좀 실수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첫 번째 저희 의료실비 한번 볼게요. 이거 3년 갱신형인데 사실 네. 의료실비도 이거 비싼데 이거는 만기 환급금이 있으실 거거든요. 3년마다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의료실비신데 네, 요거는 맞아요. 네. 사실 적립보험료도 빼면 더 좋겠지만 요거 괜찮거든요. 이 상품은 잘 유지해 가시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는 3년 갱신형이 아니라 이제 1년 갱신형이니까 그것도 갱신 주기도 기니까 요거 잘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나머지 4가지를 저는 조금 살펴봐야 되고 좀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볼게요. 상해보험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해보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인 보험이 아니고 이제 선택적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해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는 뭐 자동차도 있고 산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다른 요소들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로 들어서 상해보험은 다치고 뭐 넘어지고 이런 보험들이잖아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뭐 주말마다 등산을 하시고 골프를 하시고 뭐 축구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칠 위험이 높으니까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운동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상해보험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이렇게 네. 선택적인 요소인 보험인데 제가 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골절 진단금 30만 원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골절이 됐어요. 뼈에 실금이 조그맣게 갔는데 30만 원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우리 30만 원 있다 없다고 해서 우리 중내산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의료실비로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데 또 상해보험도 갱신형이에요. 이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우체국 3대 질병 특약 요거 실비 네.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이 맞거든요. 근데 이 네. 3대 질병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첫 번째 뇌 출혈만 보상을 한다. 이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네. 심근경색 암 같은 경우는 잘 구성되어 있지만 갱신형이세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명확하게 노인성 질환들이잖아요. 저희가 사실 10대, 20대, 30대에 발병되기는 조금 힘든, 있긴 있지만 확률적으로 힘든 이제 질병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료가 저렴하시지만 10년 갱신이 지났을 때는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10만 원이 넘어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보험의 구성 자체들은 괜찮으신데요. 이거 전부 다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청자님의 건강 상태인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일단은 고혈압 당뇨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그리고 5년 이내에 특별하게 입원이나 수술하셨던 적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여쭤봤고요. 일단은 네. 실비는 잘 가져가시대요. 실비는 유지하시고 나머지 계약들을 조금 정리하셨으면 해요. 저는 전부 다. 지금 건강사항에 특이사항만 없으시다면 다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을 하더라도요. 지금 이 정도 보험료라면 튼튼하게 훨씬 더 기존의 보장보다 더 좋게 준비 가능하시거든요. 우리 네. 갖고 계셨던 거 3대 질병 중에 암, 뇌, 심장 있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네. 제가 아까 라이프 플랜 강의했던 거에 보면 우리 유사암도 일반암처럼 3천만 원 지급되는 요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청자님은 뇌출혈, 뇌혈관이 꼭 터져야지만 보상을 받았는데 예. 터지기 전에 막힐 때 혹은 막히기 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뇌혈관 질환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심장 질환도 협심증이 보상이 가능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해랑 수술비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네.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료 실비만 살려가시고 나머지 네. 사항들은 건강 사항만 괜찮다면 정리하셔서 보험료 오르지 않는 새로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면 한 11만 원 정도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머니 거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동일할 거고 그리고 뇌출혈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바뀔 거고요.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꾼다면 사실 이거는 안 바꿔갈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방송 마치고 나서 그냥 저 믿고 예약하시지 마시고요. 네. 꼭 건강사항 체크하셔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제가 점검해 드릴 테니까 요거 네. 일단은 방송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잘 들으셨죠? 네, 아프기 전에 얼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네네.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이 이 정도면 비싸시대요. 네. 그래도 실비는 좋다고 하니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좀 네. 정리를 하시고 네, 똑같은 보험료라면 비갱신이 낫잖아요. 네, 그렇죠. 보장도 네. 좀 넓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연결되셨어요. 예. 네네. 예,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보험 들어있는 게 이렇게 잘 들어져 있는지 예.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본인분 보험이실까요? 네네, 제 거랑 아이들 거요. 아이들 거요. 자, 본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뭐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37살 여자고요. 네. 예. 아가들은
딸 2명에 아들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드님과 따님은 뭐 아직 10살이 안 되신 어린 아이들이신 네네, 거죠? 8살, 6살, 2살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권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세 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24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데 보험료는 괜찮으신가요? 제가 외벌이어가지고 보험료도 부담이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제가 잘 들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또 보장도 괜찮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뭐 가족 중에 우려되는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지문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가족의 보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37살 어머님께서는요, 한화생명의 CI 종신보험을 3년 갱신에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실손 의료비 1년 갱신 상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8살 따님 앞으로는 현대해상 구den구 CI 보험을 20년 납 상품으로 6살 따님 앞으로는 KB손해보험의 희망플러스 자녀 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2살인 아드님 앞으로는 메리츠화재의 실손 의료비 내 맘 같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총 보험료는 24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외벌이라서 보험료도 부담이 되신다고 하고요. 자, 가족의 보험이 뭐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보험료까지 정지문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보내주신 내용은 잘 봤어요. 네, 일단은 내용은 잘 봤고 아이들 거 보니까 아이들 거를 다 가입하실 때 만기를 조금 짧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납입 보험료 때문에 조금 짧게 설정을 하신 것 같으신데 네네. 이게 꼭 100세가 정답이다 아니면 꼭 30세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네네. 요즘 추세 자체는 그래도 부모가 100세까지 해주면 좋지 이런 거기 때문에 100세로 좀 많이 해주시는 추세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아이가 셋이면은 지금 납입보험료도 부담이 되시고 하시면은 그래도 30세까지라도 내용을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네네. 빠진 부분 없이 꼼꼼하게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실비도 있으시고 1당 2번비라든지 진단비 이런 게 다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가입하셨던 상품이 현대해상 그리고 KB 메리츠 이렇게 순서대로 하셨거든요. 이게 네네. 지금 첫째 하셨을 때는 현대해상 구den구 어린이 CI 보험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어린이 보험으로. 그리고 네네네. 둘째 때 6살 둘째라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네네. 또 KB 희망플러스 자녀사랑 보험을 가장 많이 하실 때예요.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제일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셨을 때는 또 메리츠화재의 이 상품이 그러니까는 기본 연계가 적고 가장 저렴할 때 그러니까는 쏙쏙쏙 그때 당시에 상품에 맞게 골라서 하셨어요. 보통 보통 엄마들이 현대 하시면은 둘째도 현대, 셋째도 현대 이렇게 다들 하시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상품을 다양하게 이거 하셨던 거는 그때에 맞게 이렇게 짝짝짝 하신 거는 맞으세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본인 보험을 조금 볼게요. 제가 본인 보험 내용을 봤더니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근데 이거를 2년 전쯤에 가입을 하셨는데 납입보험료를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한 11만 6천 원 정도 요 정도 납입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용을 이게 가장 납입보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부담스럽게도. 근데 요 내용을 보시면 CI 보험이라는 게 내가 언젠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금 주계약이 3,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현재. 네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사망했을 때 3,5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내가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 여기에서 50% 선지급 받으시는 내용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재해치료 특약을 제외한 암치료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뭐 CI 추가 보장 특약, 특정 상병 통원 이런 게 다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종신보험은 평균 연령이 86세 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거는요. 지금 3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이거는 보장 받을 때까지 계속 납입을 하시면서 3년마다 보험료가 재측정이 돼요. 그래서
보장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실비도 아닌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납입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실정에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37세시니까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으신 거죠? 어쨌든. 네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납입보험료도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은 제가 리모델링 안은 이 네. 보험료를 이제 11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을 없애고 아이들 네. 거와 그리고 시청자님 거를 짜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네네. 시청자님 거는 한 5만 원대, 아이들 거는 기존의 걸 두고 100세 만기로 진단금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제가 짰거든요. 2만 원대로 아이들 각각을. 예. 아, 네. 네, 시청자님 한 5만 원대 정도로 보완을 하는 형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시청자님 것만 진단자금을 조금 보완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 거는 두세요. 왜냐면 보통의 엄마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 나는 5만 원에 가입하는 거 우리 애는 2만 원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거는 안 하고 아이 거를 가입을 해요. 보통의 이제 엄마들이 마인드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아프면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고쳐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아프면은 그때는 끝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든 고치는데. 그리고 부모는 이제 아플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먼저 준비를 하고 아이들 걸 준비하는 게 맞는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보험료가 여기서 조금 절약을 하시고 싶다면은 네. 일단은 시청자님은 M사 상품 가장 저렴하게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네. 암진단, 뇌혈관, 허혈성 심장진단,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질병상의 수술비 요런 쪽으로 다 보완을 했고요. 요렇게 해서 납입보험료 5만 원대 20년 납 100세 기준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아이들 거는 지금 30세 만기로 실비랑 다 잘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조금 보완해서 진단자금 한 2천만 원 정도씩 올린다고 한다면 예. 네. 엘사 상품으로 아이 한 명당 2만 원대인데 막내만 2만 원 조금 넘어가거든요. 남자아이라서. 네네. 네, 그렇게 하셔서 2만 원대로 추가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엄마 5만 원, 아이들 해서 6만 원대 해서 하시면은 거진 지금 하는 납입보험료와 합이 맞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거는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이에요. 어쨌든. 아, 네네. 그렇게 되시면서 보장의 폭은 넓어지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기존에 부재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만기가 짧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 네네. 자체를 조금 채워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맞춰서 가실 수가 있는데 혹시 납입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아이들 거는 포기하시고 본인 것만 취하셔서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아,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우선 아이들 보험이 만기가 좀 짧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각 참 잘 준비를 두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아이들 보험 100세 만기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보험료 부담이시면 그대로 두셔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부모님 본인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이요. 보험료도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오른다고 하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네네. 자, 대신에 어머니 증권 좀 저렴하면서도 보장 크게 준비해드렸으니까 좀 생각해보시고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1555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조병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사람도 치매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분들께 늘고 있는 고민이죠. 어떨까요? 네, 일단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예. 며칠 전에 그 전화로 이제 상담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정신과 진료에 좀 이제 기억력에 문제가 되는 사항 정신진료만 아니시고 뇌졸중 심근경색만 아니셨다면 뭐 경도 인지지능 장애만 없으셨고 한다면은 뭐 치매보험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암에 걸리셨었던 분들, 혈압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도 치매보험은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정신과에 다니셨어도 뇌와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면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치매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573 하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54세 남성인데요. 현대해상 계속 받는 암보험을 2016년 11만 원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15년 갱신이라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비슷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고민이 되셔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지문 전문가님, 이분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11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예. 솔직히 이 정도의 금액이면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암진단비보다 높게 측정도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현대해상 계속받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기본 계약에 허비되는 금액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뭐 상해 사망 뭐 1억, 또 거기에 상해 50% 이상 효율장 라든지 또 거기에 매달 받는 부분이라든지 재진단 암 요런 게 다 15년 갱신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54세라고 하셨는데요. 54세면은 이때 한 3년 전에 준비하셨잖아요. 51세 때요. 그러면 65세 정도 되시면 또 한 번은 갱신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지금 11만 원이셨어요. 그럼 65세 때 가셔서 과연 얼마일까요? 이거를 계산을 하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번은 갱신을 해주셔야 되세요. 못해도요. 그래야지 뭐 80세까지는 못해도 보장을 받으실 텐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솔직히 약간 유지하시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건강 상태가 허락이 된다면요. 요즘에 무해지 상품 많이 나왔잖아요. 요 지금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으셨다면 요 상품 자체도 굳이 환급받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해 사망, 재진단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요. 재진단보다는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대요. 그럼 3분의 1 확률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또 암에 걸릴 확률은 물론 재진단 받을 수 있어요. 또 3분의 1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재진단 암이 이게 갱신형인데 어차피 여기에 걸릴 확률보다 이거 싸지도 않거든요. 재진단 암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가. 그러면 한 번에 그냥 5천을 받는 게 낫지 3천, 2천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는 게 보다 한 번에 5천을 받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요즘에 암 걸렸다고 해서 또 암보험 가입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진단에 해당하는 조건 자체가 원바람, 재바람, 또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이런 걸로 또 전이된 건 안 되고 그리고 완치 후 몇 년 이런 조건들에 부합이 돼야지만 또 그게 지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진단 암보다는 저는 한 번에 많이 받는 거 차라리 그게 확률적으로도 훨씬 더 높고 금액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이면 훨씬 더 그냥 진단자가 한 번에 많이 받는 걸로 비갱신으로 100세까지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를 보험료를 생각하신다면은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받는 좀 보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93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년 지급되는 치매보험과 진단비 중 어떤 게 더 좋나요? 자, 조병국 전문가님 좀 짧게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저는 그냥 이거 같아요. 이제 매년 지급받는 것도 있고 그냥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 복권에도 로또가 있고 연금 복권이 있잖아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로또 쪽이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는 게 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더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으려고 이제 매년 지급, 매월 지급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받으시려면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물가 상승률도 가정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에 맞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일시금을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 이용하셔서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